6개월 동안 1,000만원을 투자해서 5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조정이 살짝 나오긴 했지만 최고점 돌파와 함께 4226이라는 최고점을 기록을 하면서 저 또한 계좌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약 50%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21선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저도 한때는 더 많은 수익을 올렸었던 때도 있지만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약 50%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파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큰 조정이 나왔고 21선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날에는 저번 주는 갭락으로 하락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을 쉽게 하지 못하게 떨구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이러한 하락 와중에도 신용한도 초과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21선을 더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시세의 종말로 볼 수도 있고 또 지금은 RSI 지수상 과매수 구간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장 중의 조정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유튜브를 하면서 또 제가 투자를 하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예측은 의미가 없다. 예측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 하이먼민스키 차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우리가 주목을 못했던 때에 굉장히 큰 코스피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의 이 상승 후의 조정은 기차 하락이 아닌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재료가 남아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이 상태에서는 예측과 대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이미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1차 하락, 여기를 2차 하락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이먼민스키 차트야 대응을 해보았을 때 지금은 분명히 다시 상승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은가 이러한 고민을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횡보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한 번 더 하락을 하기 전에 이렇게 약간을 다시 고점으로 되돌리는 그러한 과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코스피의 경우 지금은 말 그대로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추가적인 상승 한 번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섣부르게 예측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이 나왔을 때 나는 이렇게 대응해야겠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해두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진 않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11선도 깨지지 않았고 한 번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이 앞서의 1차 조정을 큰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11선에서 너무 잘 지지해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또 하락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21선이나 또는 51선 또는 200일선에서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수급은 좋지 않지만 기간에서는 계속해서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간의 말들로는 1차 상승, 그러니까 주목하지 않았던 때의 큰 상승은 외국인이 주도를 하지만 그 이후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 번의 상승은 기관이 주도를 한다.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또 큰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상승도 나올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어떠한 주식들을 잡아가면 좋을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SK 하이닉스가 아직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계좌가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바로 ISC, PSK, TLB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큰 하락이 나오지 않고 1차 눌림목 자리, 1차 하락에서 버티고 있는 그러한 주식들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배팅을 했고 결과는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21선, 11선, 5일선이 모이고 눌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들은 더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제가 이 앞서서 큰 상승을 이루었던 또 그리고 제 주식이 우상향을 했던 그러할 때 저의 수익을 담보로 이러한 주식들에 베팅을 했고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긴 했지만 저는 이러한 기회에서는 도전을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TLB, ISC, PSK, 워닝 IPS 그리고 심텍
등등 여러 주식들에 대응을 했고 아직까지는 조정이 나오고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그래도 계속 위험한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ISC 같은 경우에도 음봉을 먹는 큰 양봉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가 했지만 다시 한번 갭락하면서 어제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그냥 지켜만 볼 수도 있는 손절을 하고 비중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최근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러한 것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잘 잡은 물량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큰 수익을 내면서 약간의 익절을 해주었고 최근에 조정이 나온 이후 이 자리에서 그래도 반등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주었는데 결국에는 이 두산에너빌리티 여주 부분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이러한 주식들을 매수하면서 보고 있는 이유는 전력 부족 이슈는 계속되는 이슈이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시대 중심적 이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또 그리고 한국전력도 최근에 매수를 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 눌림목 타점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5일선, 11선, 21선이 모인 자리에서의 반등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이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저는 제가 매수를 하는 데에 유용한 지표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 주식도 21선을 깨거나 또는 하락하는 모습 또 다른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손절을 하고 저는 추세를 따라가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종말이 오면 언제든지 손절을 할 것입니다. 이 한국전력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신고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상승이 있다라고 보고 대응을 해주었습니다. 어쨌든 최근엔 마이너스가 계속 기록이 되면서 저도 멘탈적으로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다 보면 지금 마이너스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가, 개인이 너무 많이 매수를 하고 있지 않은가, 또 신용한도 초과가 걸려 있는데 정말 이 주식을 지금 사도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만의 규칙이고 여러분들만의 규칙이 정해진 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내가 추세 투자인지 장기 투자인지 이러한 여러분들만의 그러한 규칙들을 잘 정해서 다음 또 투자도 계속 잘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코스피가 여전히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도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언제 또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조정 자리 50일선을 볼 수도 있고 또 200일선을 볼 수도 있습니다. 조정 이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큰 상승, 신고가 자리에 큰 상승을 만든 주식들은 조정이 나와도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전 고점에서 지지하는 라인을 그려서 나는 여기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하겠다. 이러한 방법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여기서 더 큰 하락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상승에 반대되는 하락이 나온다. 하락장이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중을 줄이고 하루하루 수익을 끊어가는 그러한 단타적인 측면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상승도 가능하고 또는 이 조정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이 여러분들이 이 5일선이나 또는 10일선 여러분들이 정한 추세의 기준을 잘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면 나는 단타로 이렇게 대응을 할 것이고 또는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면 내가 좋은 이슈가 있는 또 좋은 재료, 내가 좋게 보는 그러한 시대 중심 이슈를 갖고 있는 주식들의 섹터에 어떠한 주식들을 매수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잘 세워서 주식이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대응해보면 이렇게 조정이 나오거나 또는 상승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오는 이러한 모든 장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고 저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벌써 6개월 동안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 50% 수익을 올리게 되었는데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500만원의 수익을 올리긴 했지만 저는 꼭 이 10억으로 만들 거고 모든 영상을 전부 다 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를 응원한다는 의미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